지난번에 제가 요거 커뮤니티 그래도 올려드리기는 했는데, 요거 금융위원회 자료 나오자마자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 좀 보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다 이제 아시죠? 예, 공매도 원래 3월 16일부터 재개되는 거였는데 5월 3일까지 그때 이제 공매도를 재개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5월 3일까지는 예, 한 번 더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연장시킨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5월 3일 되더라도 코스피 200, 예, 코스닥 150 상대적인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나머지는 언제 공매도를 허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요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이 공매도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Q&A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좀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5월 3일부터 재개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언제 재개되느냐? 예, 결론은 아직 확정된 사항 없다. 예,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 그리고 시장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진짜 요거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기자들이 나머지 종목들은 언제 공매도 재개하는 거냐, 요거 열심히 또 이제 아마 취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재개 시점을 왜 연기한 거냐?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서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거고, 전산 개발, 시범 운영 등의 2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선거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 이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뭐 여당에서 엄청나게 공매도 지금 당장 재개시키면 안 된다, 당장 허용하면 안 된다, 엄청나게 이제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여당 의원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 분명히 써있지는 않지만 선거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백정현님 어서 오세요. 백정현님, 박상구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거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지난해 개정을 했거든요. 그 시행이 4월 6일입니다. 그게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같이 감안을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도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과연 요게 얼마나 센 거냐 한번 봐야죠. 해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불법 공매도 하다 걸렸을 때 2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미국. 근데 그거에 비했을 때는 글쎄요, 요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센 건지 안 센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한데 정부에서 설명하는 게 1년 이상이다,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뭐 이거는 최대 3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 최대 30년까지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세지는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인데 홍콩에 비하면 그래도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2년 이하보다는 1년 이상이 세긴 세죠.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기징역이 없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유기징역이 없고 벌금, 과태료 요 정도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그래도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처벌 수위가 뭐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높구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 뭐 아까 설명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일부 지수 종목부터 뭐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다. 플러스 선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국정감사 등에서 항상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홍콩식 공매도, 홍콩식 공매도 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콩식 공매도 제도가 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홍콩식 공매도 제도는 94년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매도를 허용하는 종목만 미리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해서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대상 종목을 확대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공매도를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요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만 공매도를 해. 나중에 시장이 커지면 우리가 더 늘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부터 허용을 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요거를 약간은 조금 준용을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것부터 과연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꼽을 것이냐, 요 기준을 보면은 역시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상품의 기초지수가 되는 모든 구성 종목, 예를 들면 선물 옵션, 지수를 베이스로 한 선물 옵션이 상장돼 있는 그 기초 자산,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아니면 뭐 KRX 300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대표 지수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 옵션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줘야 되는 대표 지수고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종목들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투자자에 익숙하고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들부터 재개를 하는 거다라는 설명인데, 코스피 200이 전체 코스피는 919개의 종목 중에서 이 200개 종목이 종목 수 비중으로는 22%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88%를 차지합니다. 900여 개 종목 중에서 요 200개 종목이 시총 88%,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한 1,400여 개 있거든요. 1,470개 있는데 종목 수로는 10%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으로는 1,470개 중에 150개가 50%를 차지한다. 상당히 큰 비중이죠. 코스닥도. 그래서 요거부터 거래를 공매도를 재개하는 거다라는 설명이고요. 파생상품 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수, 선물, 옵션들이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당연히 이제 공매도를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있잖아요. 이 지수 구성 종목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 지수 구성 종목이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되면 그 안에 있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도 달라지는 건가요? 예, 당연히 함께 변경이 됩니다. 공매도 허용 종목도 함께 변경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언제 변경이 되는 거냐? 요 밑에 보면요, 매년 2번 이 구성 종목이 재선정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6월하고 12월에 변경을 하게 되는데 미리 4월 말, 10월 말에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 종목을 선정하고 2주 동안 여기 제가 가리고 있구나. 가렸다. 2주 동안 요거를 공시를 해 놓은 다음에 6월, 12월부터 매년 새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 지수가 이렇게 해서 종목이 구성 종목이 달라질 때마다 거기 새로 들어가는 거, 거기서 빠지는 거, 그 종목들도 똑같이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만약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서 빠지면 그거는 이제 공매도가 또 금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김주리님,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은 종목이 아니라 지수입니다. 지수 그 안에 200개 종목이 있고 그 안에 150개 종목이 지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리스트는 제가 뭐 그 200개, 150개를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저희 그 주식초등학교 커뮤니티란에다 올려놨습니다. 커뮤니티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수는 시가총액하고 거래 대금을 가장 우선시해서 종목을 뽑는다. 일평균 시가총액이 그 산업군 전체의 상위 85%,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은 그 산업군 종목수의 상위 85% 이내에 들어야 그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제도 개선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6일부터는 유기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살 수 있는 이 불법 공매도 시에, 그리고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요게 4월 6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매도 목적의 대차 거래 정보, 대차는 이제 주식을 빌려가는 거죠. 그걸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거, 요것도 제도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정부가요. 근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사후에 발각이 됐을 때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이 대차거래 정보를 가지고 너네 제대로 차입 공매도를 한 거 맞아? 이거 무차입 공매도 한 건 아니야? 이거를 이제 정부가 발라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걸 가지고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사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는구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를 단축하겠다. 기존엔 한 6개월 걸리던 걸 이제는 1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이제 사후적인 적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도 나오죠. 사후 적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쩔 수 없이 사후에 적발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 그다. 개인 공매도를 위해서 이제 대주를 더 쉽게 해주겠다 이건데 기관이 하는 건 대차라고 하고요. 개인이 빌려가는 건 대주라고 하는데 그 대주 물량을 지금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를 해서 2, 3조 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건데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개인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제도 개선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업틱 룰을 전면 개선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잠깐만 이게 업틱 룰은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시장 조성자 요걸 이제 LP라고 하고 유동성 공급자라고도 하거든요. 이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적용하느냐? 일단은 공매도는 계속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부족해서 거래량이 적어서 호가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촘촘하게 제시를 해줘야만 제대로 된 거래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요걸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이 보시는 뭐 HTS, MTS 상의 호가창입니다. 호가창. 여기 매도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화면 잘 나오나? 그걸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중간 여기서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되는데 여기에 매수 호가가 비어 있고 여기에 매도 호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량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요렇게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처럼 여기에도 매도 호가 1호가, 매수 1호가 여기가 이게 채워져 있어야 정상인데 요런 게 이렇게 비어져 있을 경우에는 요럴 때 시장 조성자,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이제 증권사들이 이건 이제 거래소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유동성 공급자가 내어주는 매도 호가, 유동성 공급자가 내어주는 매수 호가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먼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데 하면은 여기에다 팔아서 이 LP의 물량을 LP가 물량을 사가도록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사고 싶은데 근데 일반 참여자들이 내놓은 거 요 위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가격을 사고 싶다. 그러면 LP가 내놓은 매도 물량을 내가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유동성 공급이고, 이렇게 유동성이 별로 없는 종목들에 한해서 LP가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내놨어. 그럼 뭐야 이거 공매도잖아가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은 얘네도 없는 걸 판 거니까 이게 명시적으로는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 수량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이제 업틱 룰이라고, 이거 이제 뭐 주식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만한 건데, 최근에 거래가 어디에서 됐느냐? 그러면 한 호가보다 더 높이 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 이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LP가 내놓는 물량은 여기에만 매도 호가를 내놓도록 하는 거예요. 한 틱 위에, 요걸 이제 틱이라고 하잖아요. 한 틱 위에 여기에만 내놓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업틱 룰이 그 적용이 안 될 때는 그냥 여기에다 내놓고 바로 여기에서 물량이 체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매도 호가를 여기에다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한 호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LP들도,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개정을 한 겁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유동성 공급자들은 기존에 업틱룰 예외를 적용을 해줬었어요. 예외. 그러니까 너네는 호가 여기에다 내도 돼.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 예외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이제는 유동성 공급자 똑같이 업틱룰을 지켜. 공매도 할 땐 너도 다른 사람들 공매도 하듯이 똑같이 한 틱 위에다가 공매도 주문을 내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LP 같은 경우에도 업틱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 요게 이해가 되셨을라나 이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주고 지금 여왕개미가 꿈님 나머지 공부 어렵죠? 아, 이거 좀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이 업틱룰이란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매도 재선이란다. 제도 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일단은 아까 그 개인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가능하고, 요때부터 한 2, 3만 주 정도 대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이 물량을, 보배님 안녕하세요. 보배님 감사합니다. 초창기 열공 모드 집중력 짱. 그래요. 이거 오늘 조금 복잡한 내용 하고 있는데 조금 재밌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재밌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해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요 정부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너무 위험한 공매도, 위험 투자로 내모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정부가 설명하기로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을 제공하는데 방점을 둔 거다. 이렇게 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근데 이거는 진짜 위험하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부도 안전장치를 뒀어요. 사전 투자 교육을 받아야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모의 거래를 해봐야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N을 사려면은 금융투자교육원 들어가고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금융투자교육원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만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액으로도 좀 제한을 두는데요. 처음에는 다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더라도 그 한도를 3천만 원까지만 둔다라는 겁니다. 3천만 원까지만. 그리고 2년 내에 5번 이상 공매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때,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공매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때는 그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 제한 없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이 되질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CFD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CFD 쓸 수 있는 정도의 전문 투자자라면 초반부터 공매도 한도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무한대다라는 거. 손실이 무한대다. 그러니까 손실이 왜 무한대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 원에 매수를 했어. 그럼 만 원이 0원이 되면은 주당 만 원만 잃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 원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무한대에 있는 것처럼 공매도로 인한 손실도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다. 예, 이게 그래서 왜 숏 커버, 숏 스퀴즈 걸리면은 진짜 무섭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게임스탑 사례처럼요. 최근에 또 게임스탑은 다시 또 반토막 나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요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뭐 알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요거는 왜 준비했냐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요거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의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건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합의기구입니다. 합의기구. 정부 부처긴 하죠. 정부 부처긴 한데 뭐 기획재정부나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데처럼 정부 부처기는 한데, 여기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뭐 방송통신위원회 있죠. 이렇게 오타가 있죠.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합의기구입니다. 합의기구.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들을 두고 어떤 거를 결정을 할 때 장관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이 위원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다수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뒤에 위원회자가 붙은 정책 조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장관급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장관급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장관급인데, 예, 조직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불린다는 거. 해서 이런 분들은 장관이라고 불러드리면, 장관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불리는 것보다 장관이라고 불리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 위원장은 엄청 많잖아요.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저기 아유 랄라님 오셨구나. 랄라님 어서 오세요. 막 주식초등학교 지금 구독자가 안 늘고 있다 해서 주식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장도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엄청 많은데 장관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장관이라고 불러주면 이제 좋아한다라는 거 이제 꿀팁. 그리고 최근에 주가 빠지는 기업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올 텐데, 지난 3월에 그 주가가 이제 엄청 빠지면서 각 기업들도 자기 주식 취득 한도를 이제 무제한으로 정부가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대 특례 조치 5월 3일부터 종료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내가 뭐 A라는 회사가 주가가 너무 빠져요.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 10억 원어치, 이거 너무 좀 작은 금액이긴 한데 10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까지만 하루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1억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줬느냐? 하루에 이 취득 신고 주식수 전체 다 사버려도 돼. 10억이면은 이거를 하루에 다 사버려도 돼. 하루에 10억을 다 사버려도 돼.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때 막 주가가 너무 막 급락하다 보니까 시장 그 안정 조치 일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오늘 하한가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사겠다고 한 자사주 오늘 하루 다 사도 돼. 이런 식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접 취득과 신탁 취득 방식이긴 한데, 이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면서 자사주를 모아가는 걸 직접 취득이라고 하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겨서 얼마 이내에 얼마치 사주세요라고 맡기는 걸 이제 신탁 취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신탁 취득을 하게 되면 어디 증권사, 어디 은행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매수매도 그 수급 같은 거 보면은 은행 아니면 이제 증권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순매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잡힐 거예요. 그게 이제 신탁 취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이 자기 주식 취득 특례 조치가 5월 3일부터 해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폐지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이게 공매도를 폐지한다는 거는 조금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공매도를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요걸 이성적으로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순위, 시가총액 순위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영국, 캐나다, 사우디, 독일에 이어서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예,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 최근에 아마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FTSE에서 이거 뭐 공매도 계속해서 금지하면은 한국 이거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그 시장 신용, 국가 신용은 아닌데 그 시장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에다가 경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뒤에 뭐 바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뭐 해명 자료를 내긴 냈습니다만, MSCI하고 FTSE, 요게 MSCI는 모간 스탠리이고 FT는 파이낸셜 타임스, 거기에서 만든 지수인데, 그걸 추종하는 자금,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것도 제가 머리로 가리고 있는데, 요게 280조 원 규모인데 그 외국인 투자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우려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를 그냥 뭐 개별 주식 팔아가지고 초과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종의 해지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지 펀드라는 게 절대 수익을 추종하는 거거든요. 절대 수익이 뭐냐면, 제가 뭐 다음 주에도 그 사모펀드, 해지펀드 운영하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대표님 그 인터뷰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해지펀드라 함은 시장이 올라갈 때 30% 올라가면 우리도 30% 추종을 하는, 뭐 10% 올라갈 때 우리도 10% 추종을 하는, 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 빠질 때 우리도 10%만 빠지면 되는, 이게 아니라 시장이 10% 빠지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내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5% 오르더라도 우리는 뭐 한 10% 절대 수익을 추종하는, 이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해지가. 그래서 내가 주식을 우리 고객들이 돈을 이만큼 맡겨 놓으면 이거대로 주식을 다 사야 되는데, 이거대로 다 주식을 샀다가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면 큰 손실이 발생을 하니 어느 정도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해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절대 수익을 요만큼 3% 5%라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건데, 이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그런 위험 회피, 해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헤지펀드 자금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은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오는 걸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 배경 중에도 그게 있지 않느냐, 약간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부도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외국인 기관 떠나면 어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감정적인 대응이고, 여러분 항상 시장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차갑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또 저는 되게 우려가 들었던 게 뭐냐면, 게임스탑 사례도 그렇고, 아니 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본때를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누구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굳이 뭐 민족주의 이런 거가 아니라 뭐 그냥 애국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애국심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애국심으로 투자하는 거. 뭐 외국인 팔아봐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외국인 나가면 없대, 우리 개인들이 다 사서 대한민국 주식을 다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보유하면 되지. 이거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 여러분은 애국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애국을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예. 왜냐면 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냉정하게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그거를 조금 조언 아닌 조언 해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IMF에서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건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금융 감독 등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IMF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거 중요한 게, 아니 우리나라는 왜 사전 차단 시스템을 도입 못하는 거냐? 딴 나라들은 다 이거 사전 차단 시스템 도입을 해서 불법 공매도 나올 때 미리 이렇게 딱 차단을 시켜버리던데 우리나라는 이거 왜 못하는 거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 많던데, 정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정부 대변인은 아닌데 그냥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된다.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미리 차단하는 국가는, 사전 차단하는 국가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도 주문에 대해서 다 그 결제 가능 수량을 체크해야 된다. 하루 평균 매도 주문 건수가 560만 건인데 이 560만 건에 대한 결제 가능 수량이 다 있느냐 일일이 따져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례로 560만 건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뭐야? 너네 이거 결제 가능 수량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뭐 이거 무차익 공매도 아니야?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이 560만 건에 대한 매도 체결 주문 자체가 딜레이 될 수 있다. 매도 주문 체결 자체가 늦어지면서 시장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차량에 음주 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할 수는 있으나 현실성이 낮은 것과 유사하다. 예, 약간 이렇게 또 비유를 했네요.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잔고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문 체결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거래가 지연되는 투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미국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대요. 이 공매도 포지션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검토를 했었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규제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높아서 중단한 사례가 있다. 요게 이제 SEC인데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이죠. 거기서 2014년에 검토했다가 접었다. 그래서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다.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제 지적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이 공매도 주식을 빌릴 때 상환 만기가 아예 없는데 개인만 상환 만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너무 개인들한테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상환 만기가 없는 건 맞아요. 만기가 없는 건 맞는데 그거는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빌려주는 사람하고 합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만기가 없지만 빌려주는 사람하고 합의해서 이거는 뭐 한 달만 빌려가. 이거 우리 뭐 연말까지만 갖고 있을 거니까 연말에는 갚아. 이렇게 상호간에 합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빌려준 사람이 야 우리 이거 필요해. 갖다 팔아야 돼. 중도 상환에 다시 갚아. 이런 요청이, 중도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차입자는 반드시 사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만기만 없을 뿐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청하면 사서 갚아야 하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환 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에게는 대주라고 하고 기관 외국인은 대차라고 하는데, 개인의 대주 기간이 지금 60일이라고 해요. 60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개인들이 야 우리는 60일밖에 못 빌리는 거 너네는 사실상 무기한 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이 반만 있느냐, 물이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요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은 만기가 없는데 개인은 60일밖에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관 외국인은 뭐 한 달만 해도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60일까지 만기를 보장해 주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60일인 그 상환 기간을 한 차례 더 그 연장할 수 있는 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연장 가능 여부를 추가 대책에 담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정부가 나중에 내놓는 대책을 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증거금 없이 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기관하고 외국인은 이거 뭐 증거금 없이 지들은 그냥 마음껏 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기관이고 제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해도 담보를 평균적으로 100만 원어치 주식을 빌린다면 135만 원 상당의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금 없이 빌린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정하는 증거금 룰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금 없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공매도 할 때 주식 빌려가는 거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이거 손으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컴퓨터로 엑셀 파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이제 수기로 인식을 하면 될 텐데 의사 교환 주식 빌려줄래? 얼마나 빌려갈래? 요 의사 교환은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주식 대여 차입은 모두 중개 기관을 통해서 뭐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 보관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4월 6일부터 아까 시행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주식을 차입하는 자는 그 관련 정보를 5년간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이거 나중에 금감원이 검사 나갔을 때 니네가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볼 거야.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라 해야 되나 뭐 수기 그 다음에 증거금 없이 그 다음에 무기한 약간 이런 거는 정확히 따져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걸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겁니다. 전자적 형태는 그냥 전자 파일로 파일로 보관을 하고 나중에 금감원 검사 들어갔을 때 이거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나경원님 대차 거래하고 공매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요. 대차는 이제 대차 대주 똑같은 말인데 주식을 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 대차하고 대주는 똑같습니다. 주식을 빌리는 거. 주식을 빌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고 대주는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이거는 증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확보된 물량들 이 주식들을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주라는 표현을 하고요. 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1대1로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기관한테, 다른 펀드 매니저한테, 아니면 다른 외국인한테 1대1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대차라는 다른 표현을 좀 쓰는 거고요. 그냥 용어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개인 거냐, 기관 외국인 거냐. 개인은 대주, 기관 외국인은 대차. 그리고 빌려놓은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공매도는 빌려놓고 팔아야지 공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빌려놓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대차를 해놓고 대차 잔고가 항상 나오는데 그 한국거래소 공매도 포털에 들어가시면 대차 잔고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종목별로도 볼 수도 있고 빌려놨는데 왜 팔지 않느냐? 이거는 그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대용증권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담보로 잡아놓는 주식이 부족해서 주식 좀 빌려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공매도를 위해서 팔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용도는 빌려가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빌려놓고 그냥 내가 빌려온 이자만 지불을 하고 안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대차 대주 그거는 실행을 했느냐 매도를 실행했느냐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저도
공매도를 한번 해보려고, 진짜 공매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MTS 일단 들어가서 여기 보면 화면에, 이거 보이시나? 여기 보면은 이거 너무 작다. 여기 밑에 대주 매도 있죠. 대주 매도 보이세요? 이거 완전 접사다, 접사. 여기 보면 대주 매도 있죠. 여기 매도 신용으로 가면 메뉴에 밑에 대주 매도라고 있죠. 대주 매도. 요 대주 매도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옆에, 이 신개념 방송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여기 보면은 대주 가능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대주 가능. 여기서 대주 매도 들어가서 대주 가능 물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나? 그러면 지금은 거래 시간이 아니어서 안 뜨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대주 매도로 들어가서 대주 가능 물량 보기, 대주 가능 물량을 보면 이렇게 대주 잔고가 나와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몇 주, 그 밑에 뭐 NH투자증권 몇 주, 동부건설 몇 주, 이수화학 몇 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여기에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주 물량이 몇 주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몇 주 안 돼요. 정말 몇 주 안 돼요. 한 100주, 막 200주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꼴랑 100주, 200주 매도해갖고 뭐 몇십만 원어치 매도해서 뭐 하겠냐고. 뭐 1,000원, 2,000원 벌려고 공매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개인들이, 아니 그러면 외국인 개인들 니들만 공매도 많이 하냐? 나도 공매도 좀 해보자. 나도 공매도 좀 해보자. 근데 너무 빌릴 주식이 없다. 외국인 기관 지들은 지들끼리 저기 뭐 PBS라고 있거든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해서 그 증권사에서 그 중개를 전문적으로 해줘요. 대신에 많은 수수료를 받고, 나 지금 삼성전자 지금 뭐 한 10억 원어치, 10억이면 몇 주, 하여튼 뭐 몇만 주, 나 쇼치고 싶은데 좀 구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구해주세요도 안 한다. 사실은 구해주세요도 안 해요. 그냥 매도 주문을 PBS에다가 내요. 뭐 한 10만 주 매도 주문을 내. 그러면 PBS, 그러니까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하는 그 부서에서 10만 주를 구해 오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갖고 있던 것든, 뭐 자기 계정으로 갖고 있는 것든, 누구 다른 고객이 갖고 있는 것든, 뭐 예탁원이 있는 것든 뭐 가져와서 매도 주문을 그냥 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주 몇 개 있나, 가능한 몇 개 있나, 이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됐던 이유가 거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겠다면서, 아니 그러면 개인들도 공매도 하세요. 우리가 매도 가능한 물량들을 많이 불러 모을게요. 그래서 당장 5월 3일 되면 뭐 한 얼마? 2, 3만 주랬나? 아까 얼마야? 2조 원 내지 3조 원. 2조 원 내지 3조 원. 2, 3조 원. 2, 3만 주가 아니라 2조 원, 3조 원 정도 규모의 대주 물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번 2, 3조 원 한번 개인들 공매도 해보세요. 이겁니다. 아까 나온 거 관심 종목? 잠깐만. 송시영님, 그거 관심 종목 아니고요. 이 제가 쓰고 있는 증권사에서 대주가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지금 빌릴 수 있는 종목들, 그겁니다. 제 관심 종목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